그러면 돌림힘이 뭐 그런 거랍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가 너네가 이 상황을 상상해봐. 물체가 이렇게 있는데 이 물체한테 힘을 줄게요. 힘을 어떻게 주냐면 이렇게 10N 주시고 이렇게 10N을 줬어. 자, 합력이 얼마야? 0이죠. 자, 이러면 우리가 흔히 이 물체에 작용한 알짜 힘이 0이네. 그럼 두 힘은 평형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얘는 힘의 평형을 이루는가요? 모두 힘의 평형을 이루고 있는 거야. 자, 그다음에 하나 더. 돌아가나요? 안 돌아가죠? 그죠? 아마 돌림 힘도 합치면 얼마가 되었을 거란 얘기예요? 네, 돌림 힘 0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돌림 힘도 평형을 이루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내가 하나 더 그려볼 테니까 얘는 어떻게 보세요. 자, 합력이 얼마예요? 0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의 물체에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고 있으니까. 그치? 그러면 힘의 평형을 이루었어요? 못 이루었어요? 힘의 평형은 이루었습니다. 근데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돌아가겠지. 어느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아마도. 왜? 돌림 힘은 평형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통합과학에서 그러니까 중등교과하고 통합과학까지 오는 동안에 물리라 하면 돌림 힘은 아예 고려를 안 하는 문제만 나왔던 거야, 지금까지는. 근데 얘도 둘 다 제자리에 있는 건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 어디로도 가지는 않아요. 제자리에 있는 건 맞아. 힘이 평형이니까. 알짜 힘이 0이니까. 운동을 뭐 왼쪽으로 가고 오른 이런 거 안 해. 그냥 가만히 계셔. 대신 돌림 힘의 평형을 이루면 돌아가는 것조차 안 해. 근데 그걸 이루지 못하면 제자리에서 회전은 하는 거야. 제자리에서 회전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말하면 얘는 역학적 평형 상태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돌아가지도 않고 가만히 계시려면 그냥 힘도 평형이 되어야 하지만 돌림 힘도 평형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럼 얘는 역학적 평형 상태인 거야, 아닌 거야? 밑에는 아닌 거예요. 돌아가니까. 그죠? 그래서 요 말을 기억해 두세요. 역학적 평형 상태를 이루려면 뭐 해야 됩니다? 힘도 평형을 이루어야 하지만 돌림 힘도 평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내가 이제 바가지 같은 데다가 구슬을 하나 이렇게 담아놨어. 그래갖고 여기 이렇게 가만히 놔뒀다, 그릇을 이렇게. 그랬더니 얘 안에서 막 기우뚱 하다가 이제 얘가 이제 멈췄어. 평형 상태를 이루었어. 돌아가지도 않고 가만히 서 있어. 근데 역학적 평형 상태를 이룬 거야. 그지? 근데 내가 지나가다 이 그릇을 툭 쳤어. 근데 이게 꿀렁 하더니 또 막 움직여.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더니 또 꿀렁꿀렁 하는데 제자리에 왔네? 그지? 이러면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안정평형 상태이다라고 표현해. 안정평형. 그러니까 지금 이 평형이 매우 안정적이라서 외부에서 뭔가 좀 이렇게 건드려도 지 혼자 알아서 제자리로 돌아와. 이게 안정평형이야. 근데 만약에 이렇게 생기면 어떡하지? 내가 바가지를 눕혀놓고 정말 이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올려놨단 말이야. 누가 바가지를 툭 쳤어. 그럼 어떻게 돼? 그지? 이거 다시 돌아와, 못 돌아와? 못 돌아와요. 이런 걸 불안정평형이라 그래요. 그럼 내가 뭘 만들 거야. 근데 얘는 가만히 잘 서 있어야 되는 애야. 그렇니? 이렇게 굴러다니면 되겠니, 얘가 지금? 그지? 굴러다니면 안 되지. 사용하기에 가만히 서 있어야 편한 애니까. 지나가다가 누가 툭 쳐도 제자리에 왔으면 좋겠어. 자꾸 이렇게 쓰러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왜 쓰러지면 살 것 같거든. 나 아까 이거 쓰러뜨리다가 커피를 계속 쏟아가지고 넌 절로 가라. 그지? 안 쓰러진다고 하고 저거 치다가 다 쏟았어. 자, 저 이렇게 살짝 쳐도 제자리에 왔으면 이렇게 많이 치면 쓰러지겠지. 그지? 근데 살짝 건드린 거로는 그냥 좀 가만히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구조물의 안정성이라 그래요. 이 구조물이 내가 잘 만들어가지고 얘가 평상시에는 안정 상태를 유지하지, 당연히.
근데 외부에서 뭘 좀 이렇게 툭툭 건드리더라도 다시 제자리에 돌아와서 잘 서 있었으면 좋겠어. 건물을 지었는데 지진이 와도 이 건물이 잘 안 무너졌으면 좋겠어. 그죠? 그런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걸 구조물의 안정성이라 하는데, 그러면 그 구조물의 안정성은 이렇게 생겨야겠냐, 이렇게 생겨야겠냐,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저렇게 안정평형 상태를 잘 만들 수 있으려면 구조물을 어떻게 만드는 게 좋을까를 고민을 한 거야. 그걸 여기 있는 책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구조물의 안정성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여기 무게중심이 낮아야 되고요. 바닥면이 넓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돌림힘이 만들어지는데 그 돌림힘이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방향으로 만들어졌는데, 복원력으로 만들어져야 된다.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데, 그냥 한 방에 얘기합시다. 한 방에. 자, 여기 이렇게 어떤 책상 위에 이렇게 생긴 물체가 올려져 있는데, 이렇게 올려져 있는 거야. 자, 이렇게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을 때 얘가 모양이 규칙적이고, 그지? 이렇게 길쭉하고 삐죽하고 이런 거 전체 모양이 균일하고, 내부 밀도가 다 같아요. 이 안에 만약에 물이 채워져 있으면 물이 채워진 부분과 안 채워진 부분이 내부 밀도가 다르거든요. 그게 아니라 내부가 다 균질해요. 그런 물체는 무게중심이 어디냐고 배워. 무게중심. 혹시 무게중심이 뭔지 알아요? 무게중심이 뭐야? 자, 맨날 하는 거 있잖아. 자, 이런 거 잘 하나? 오늘은 잘 해봐야지.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딱 빨리 봐. 제가요? 안 되나? 이쪽인가? 이쪽인가? 오, 됐어. 자, 이렇게 들었어. 무게중심이 뭐야? 지금 이 펜은 이렇게 펴져 있으니까 모든 지점에서 중력을 받을 거란 말이야. 근데 그 지점들 중에 딱 한 군데, 그지? 딱 한 군데를 반대 방향으로 힘을 줬을 때 얘를 뭐 할 수 있는? 평형 상태를 만들 수 있는 지점을 무게중심이라 해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이 펜에 여러 군데 힘이 작용하고 있지만 그 힘이 딱 이 정 가운데에 작용했다고 가정해도 무관한 지점을 무게중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무게중심이 이렇게 모양이 균질한 애는 무게중심이 어디야? 그냥 가운데야. 그냥 가운데. 이런 애야. 자, 무게중심이 어디야? 그냥 가운데야. 자, 이렇게 생겼어. 무게중심이 어디야? 그냥 가운데야. 그냥 정 가운데. 이게 무게중심이야. 그 무게중심의 포인트는 지금 이 막대기가 지구 중력에 의해서 막 당겨지고 있을 텐데, 그죠? 여기도 당기고 여기 당기고 여기 막 여러 군데 당길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다 따로 계산하기가 너무 불편해서 그냥 이 막대기의 무게중심에 모든 무게가 모여있다라고 생각하고 힘에 관련된 얘기를 해도 괜찮아, 해도 돼. 그런 걸 무게중심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선 무게중심은 그렇대. 그러면 여기, 자, 얘가 무게중심이 여기 있단 말이야? 그지? 근데 내가 얘를 기울였어. 이렇게. 그럼 이렇게 기울인 거예요. 그죠? 이렇게 기울이면 무게중심이 여기 있었는데 얘가 지금 이렇게 가서 이쪽으로 갈 거 아니야. 그지? 위치가 옮겨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옮겨졌을 때 그 무게중심을 연직 아래로 선을 그어요. 근데 그 선이 이 아까 똑바로 세워져 있을 때 바닥면 안에 들어오면, 그지? 바닥면 안에 들어오면 얘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어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얘를 이렇게 너무 눕혀가지고 무게중심이 바닥면 바깥으로 나와버렸어. 그럼 얘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이유가 뭐냐면, 봐. 자, 봐. 자, 얘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얘를 이렇게 힘을 주면, 그지? 지금 여기가 받침점이거든? 바닥과 받치고 있는 받침점인데 내가 얘를 이렇게 기울였어. 그러면 이 받침점을 축으로 해서 무게중심이 이 안에 있으면, 이제 무게중심이 이렇게 작용하는 힘이잖아? 그러면 이 축에 의해서 무게중심이 만드는 돌림 힘의 방향이 어디야? 자, 지금 이 상황에서 받침점이 여기에요. 선생님이 이렇게 기울이고 있어요. 그럼 무게중심이 여기 어디 있을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럼 그 무게중심이 이렇게 작용을 하고 회전축이 여기야. 자, 회전축이 여기야. 회전축이 여기고 무게가 이렇게 작용하고 있어.
그럼 어느 방향으로 돌림 힘이 생겨요? 그렇지. 근데 그 돌림 힘의 방향이 이 물체를 되돌리는 방향이야, 쓰러뜨리는 방향이야? 지금 이 상황에서? 시계 방향이라며. 이렇게잖아. 그지? 되돌리는 방향이야. 이러면 되돌아온다는 얘기야. 근데 만약에 내가 얘를 많이 기울여서 회전축은 여긴데 여전히 근데 무게중심이 회전축 바깥으로 나가버렸어. 그러면 이제 돌림의 방향이 어떻게 돼? 이렇게 되지. 그럼 쓰러지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 무게중심이 바닥면에 안에 있냐 밖에 있냐 이 얘기는 결국 그 무게중심의 위치가 달라졌을 때 만들어지는 돌림 힘이 얘를 되돌아가게 하는 방향이면 괜찮다는 얘기고요. 얘를 바깥으로 쓰러뜨리게 하는 방향이면 쓰러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내가 구조물을 안정하게 만들고 싶으면 1번 바닥면을 넓게 하는 게 좋겠지. 그지? 그래야 범위가 넓어지는 거니까. 그리고 2번 무게중심은 뭐 한 게 좋아요? 낮은 게 좋아요. 무게중심이 밑에 있어야 내가 기울이더라도 이 면을 많이 안 벗어나. 그래서 뭔가 안정적으로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만드는 게 좋은 거야? 이런 모양으로 만드는 게 좋은 거야. 얘는 무게중심이 어디 있을까요? 얘는 무게중심이 어디 있을까? 위에 있을까? 아래에 있을까? 중간에 있을까? 아래에 있겠지. 질량이 큰 쪽으로 가야지. 그지? 그래서 얘는 바닥면 이만큼 넓은데 무게중심이 여기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무리 쓰러뜨려서 얘가 여기만 벗어나지 않으면 되는 거야. 이 무게중심의 위치가. 그래서 우리가 흔히 구조물을 안정적으로 세우려면 바닥면은 넓게 그리고 위로 갈수록 뾰족하게 해줘야 무게중심이 밑으로 나오니까 구조물이 안정적으로 서 있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시로 맨날 나오는 게 뭐야? 여기는 롯데타워가 안 보이잖아. 이렇게. 그치? 피사의 사탑 얘기해도 되고, 고층 건물. 그래, 피라미드 얘기해도 되고, 고층 건물. 우리 고층 건물 세울 때 위로 갈수록 뾰족하다, 얘들아. 그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다리차. 그 소방관 아저씨 타고 다니는 사다리차 있지? 사다리차가 이제 차가 딱 쓰고 사다리를 올려야 되잖아? 그러면 그대로 있는 게 아니야. 그 밑에서 이렇게 다리 같은 게 이렇게 나가고 면적을 넓혀요. 고정을 시키는 거야. 차 자체를. 그런 다음에 사다리를 올려야지. 그래야 높게 올려도 안정적으로 서 있을 수 있지. 그죠? 이런 게 구조물의 안정성이고. 그 다음에 배 같은 경우, 이제 그 다음 이것도 결국 내가 복원력 얘기를 다 한 거긴 한데, 책에는 복원력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돌림힘이 만들어졌는데, 그게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가려는 방향으로 생기게 일부러 만드는 거야. 그 대표적으로 맨날 나오는 게 오뚜기가 나와요. 오뚜기. 오뚜기가 이렇게 있어. 오뚜기는 받침점이 여긴데, 축이 회전축이 여기, 회전축이 이거야. 회전축이 여긴데, 무게중심이 거의 받침점이랑 같이 있어요. 자, 가만히 서 있을 땐 이렇게 계셔요. 거의 뭐 이것도 아니야. 거의 밑에 있어, 밑바닥에. 무게중심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어. 아래쪽이 매우 무겁게. 근데 내가 얘를 이렇게 눕히잖아? 그지?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렇게 누웠으니까 회전축이 이렇게 옮겨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무게중심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지? 그러면, 이게 회전축이지. 내가 지금 얘를 이렇게 기울였잖아? 지금 무게중심이 여기 있고 얘가 회전축이었단 말이야, 아까? 그럼 이 받침점을 기준으로 무게중심이 이렇게 작용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돌림힘이 어느 방향으로 생겨요? 이렇게 생기는 거잖아요. 맞아요? 여기가 받침점이야. 여기가 뭐고? 무게중심이 바뀐 거야. 내가 얘를 이렇게 눕히는 바람에. 오케이? 그죠? 여기가 받침점이에요. 아까 요거처럼. 여기가 받침점이에요. 그죠? 그리고 아까는 얘랑은 좀 다르면 받침점이랑 무게중심이 거의 나란히 있었는데 그냥 서 있을 때는 내가 오뚜기를 기울였더니 받침점은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데 무게중심은 왼쪽으로 옮겨졌어. 그랬더니 이걸 받침점을 기준으로 얘 때문에 반시계 방향으로 돌림힘이 생겨요. 근데 그 방향이 어떤 방향이 오뚜기를 원래로 세우려는 방향이야. 이러면 얘가 다시 와서 서는 거야. 오뚜기는 이렇게 눕혀도 다시 와서 서요. 오뚜기를 가지고 놀아보질 않았어요. 그죠? 오뚜기는 저렇게까지 눕혀도 다시 와서 서요.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를 되돌아오게 하는 힘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복원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얘가 또 나오는 게 이제 이건 그만 그립시다. 배가 나오는데, 자, 15페이지 보세요. 15페이지.
15페이지 왼쪽에 조그만하게 배의 복원력과 안정성 보여요? 배의 복원력과 안정성. 가장자리에 이렇게 조그만한 글씨로. 거기 보시면 배는 부력하고 중력이 작용을 해갖고, 그지? 중력은 가라앉히게 하는 방향인 거고, 부력은 띄우는 방향이잖아, 그지? 그래서 그 두 개가 평형을 이뤄가지고 배가 떠 있는 거야, 간단히 말하면. 근데 배라는 게야 무슨 파도도 하나도 안 치는 바다를 달리는 게 아니니까, 얘가 그럼 가다 보면 기우뚱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 기우뚱 한 번씩 할 때마다 이 중력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무게중심의 위치가 또는 부력의 위치가 조금씩 바뀌어. 근데 그렇게 바뀌었을 때 중력이나 부력에 의해 만들어지는 돌림힘의 방향이 이렇게 기울어졌는데 돌림힘이 이렇게 생긴다. 그럼 배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지. 이렇게 기울어졌는데 돌림힘이 이 방향으로 생겼다. 그럼 얘가 다시 돌아오는 거야. 이러면 이 배는 안정적으로 이제 항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배에다가 내가 물건을 자꾸 쌓잖아? 그럼 무게중심이 원래 아래쪽에 있었는데 위로 물건을 쌓으니까 무게중심이 올라가요. 그죠? 그럼 무게중심이 너무 많이 올라오면 어떤 상황이 되면 기우뚱 했는데 이 중력에 의해 만든 돌림힘이 되돌아가는 방향으로 안 생기고 쓰러지는 방향으로 생기는 거야. 그럼 침몰하는 거야. 그래서 배가 항해를 할 때 뭐가 중요해? 선정량이 되게 중요해요. 물건을 얼마나 어느 정도 채울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을 채우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안정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지. 항해를 하다가 뭔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지. 그래서 그 관계를 배의 크기라든지 내부 구조라든지, 그지? 사이즈라든지, 그 다음에 전체 배 자체의 무게. 그럼 여기서 내가 선적을 얼마까지 했을 때 복원력이 요 방향으로 생길 거냐라든지. 그리고 하나 더, 파도가 너무 세게 치면 의미가 없잖아요. 헷가닥 할 텐데, 그지? 그러니까 바다 날씨까지 봐가면서 그걸 다 고려해서 너 이제 나가도 돼 하는 거야. 그죠? 그런 것들이 다 물리 시간에 배운 걸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업을 끝났다는 얘기 아니고. 그래서 어디를 아니야. 그냥 나 하고 싶은 거 하자. 자, 요 정도로 구조물의 안정성이나 복원력이나 이런 거는 이제 예시가 나왔을 때, 지금 얘가 안정해요. 얘는 좀 불안정해요. 라든지, 요런 것들은 돌림힘이 복원되는 방향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얘가 다시 제자리로 올 수 있어요. 라든지, A라는 구조물은 B라는 구조물보다 안정해요. 왜? 물으면 이제 답하면 되는 거야. A라는 구조물은 B라는 구조물보다 안정해요. 얘가 안정하잖아. 왜? 무게중심이 아래에 있고, 하나 더. 바닥면이 넓으니까. 그죠? 그런 걸 설명하실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죠? 얘보다 얘가 안정하잖아요? 얘는 조금만 쳐도 쓰러지겠는데? 못 돌아오겠는데? 그지? 자, 그러면 문제는 어떻게 출제가 되냐? 그냥 기본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걸 잘 숙지해 두셨다가 써먹으시면 되는데, 풀어야 되는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판자가 있어요. 판자, 막대가 있고요. 그리고 얘가 지면에 이제 A라는 받침점과 B라는 받침점에 의해 받쳐져 있어요. 받쳐져 있습니다. 그럼 얘 이제 가만히 정지야. 돌아가지 않아요. 그죠? 움직이지 않습니다. 정지 상태예요. 그리고 여기 연직으로 땡땡땡땡땡땡땡 점선이 있는데 요 바로 위에 물체가 하나 놓여져 있답니다. 이렇게 물체가 하나 놓여져 있대요. 그리고 하도 했더니 숫자를 외웠네. 그리고 얘가 슬프다 야. 여기가 Y야. 길이를 몰라. 이제 저 그 막대 끝에서 이 받침점 A까지 길이를 몰라요. 그리고 받침점 A부터 요 B라는 받침점 요 끝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요 끝에까지 길이가 20L이에요. 20L. 자, 그래 놓고, 자, 너네가 이제 여기까지만 할게. 그리고 이 막대가 무게가 대문자 M이야. 무게락을 만들, 질량이 대문자 M이야. 질량. 그럼 여기서 질문. 지금 얘네가 모두 역학적 평형 상태에 있어요. 힘도 평형이고, 돌림힘도 평형이고. 그래서 내가 뭘 그리라고 할 거냐면, 자, 막대에 작용하는 힘을 표시해 볼 겁니다. 막대에 작용하는 힘. 막대에 작용하는 힘이 몇 개나 있나 볼게요. 먼저 막대 자체에 무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구가 당기고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 무게를, 지구가 당기는 힘을 화살표로 그릴 건데, 얘를 여기도 저 모든 지점이 다 지구가 당기고 있잖아요. 화살표를 여러 개 그리기 너무 힘드니까 뭐만 그리자. 무게중심 한 군데만 그리는 거야. 무게중심 하나만. 그러면 이 막대의 무게중심이 어디다 치고 내 맘대로 썼어. 이거 이따 길이 계산은 해야 돼. 그죠? 전체 막대의 절반 지점 되는 데가 무게중심일 겁니다. 자, 무게중심에 질량 곱하기 중력과 속도만큼 힘이 작용하겠죠. 됐습니까? 선생님, 얘 여기도 땡기고 여기도 땡기네. 왜 이거 하나만 그려요? 그거 하나만 그려도 됩니다예요. 그거 하나만 그려도 됩니다. 그 한 점에 모든 힘이 다 작용한다고 보고 하자 이거야. 왜냐면 화살표를 너무 많이 그리면 우리가 계산하기 불편하니까. 자, 두 번째. 지금 이 물체가 막대를 뭐 하고 있어? 누르고 있죠. 그죠? 물체가 막대를 누르는 힘은 얼마예요? 중력. 질량 곱하기 중력과 속도. 그죠? 물체가 막대를 누르는 힘. 다 막대에 작용하는 힘을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있는 거 막대. 자, 그 다음에 뭐 또 있나? 이거 두 개밖에 없으면 역학적 평형을 유지할 수가 없는데요. 그죠? M이 누르는 힘은 지금 했잖아요. 이제 얘가 얘를 누르는 힘. 노란 화살표는 소문자 M이 누르는 힘. 근데 힘이 지금 둘 다 이렇게 작용하는 힘인데 저거밖에 없으면 얘 내려갔었어야지. 그렇지? 얘가 받침점 A고요. 얘가 받침점 B예요. 받침대 A가 막대를 떠받치는 힘. 자, FA라고 쓰겠습니다. 받침점 B가 막대를 떠받치는 힘. FB라고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빨간 줄 두 개, 노란 줄 두 개가 지금 이 막대에 작용하는 힘들이야. 그죠? 근데 아까도 뭐라 그랬어? 역학적 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힘의 평형도 이루셔야 되고 돌림 힘의 평형도 이루셔야 됩니다. 자, 그럼 먼저 1번 문제에 A랑 B가 크기가 얼마인지 줬어. 이거 안 주면 못해. 자, 크기가 얼마인지 줬어. 얼마로 줬냐면 어딨냐? 4분의 3mg라고 하나 주고요. 얘는 20분의 9mg로 줬어요. 자, 이렇게 줬습니다. 그러면 1번 힘이 평형을 이루고 있다 하니, 그죠? 그 관계를 식으로 써봅시다. 식으로. 평형을 이루고 있는 힘들의 관계. 자, 아래로 작용하고 있는 힘과, 그죠? 받치고 있는 힘들이 평형을 이루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얘를 정리하시면 이 물체의 질량을 머시기 대문자 m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물체의 질량을 머시기 m으로 나타내 주세요. 시작. 더하기 빼기 하라고. 더하기 빼기 하라고. 주인은 다 없애도 되잖아. 다 같이 있으니까. 그지? 이거 더하면 얼마? 그건 답이고. 이거 더하면 얼마? 20분의 24. 이거 갖고 와서 빼면 20분의 4. 그죠? 5분의 1. 요렇게. 20분에 24에서 뭘 뺀 거예요? 이걸 뺐죠. 이걸 갖고 와서. M을 갖고 와서. 내가 이거 구하고 싶은 거니까. 네. 그래서 얼마가 됐어요? 얘를 대문자 m으로 나타내서. 그 이유가 뭐냐면 다른 애들은 다 mg란 말이야. 그치? 근데 얘 혼자 소문자 m이잖아. 미지수를 저렇게 살려두면 안 되지. 같은 문자로 통일을 시켜줘. 뭐라도 해보지. 그래서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는 바꿔요. 뭐라고? 5분의 1m. 근데 M 값이 어디 있었어요? 어디 m 값이요? 대문자 M 값. 그거는 제시문에 주어졌어요. 아예 처음부터.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저 y를 구하고 싶거든요. y가 길이가 얼마인지 몰라서. 그죠? 그래서 돌림 힘의 평형을 이용할 겁니다. 돌림 힘의 평형. 그러면 돌림 힘을 구하시려면 축이 중요하죠. 축. 어디를 축으로 삼을 것인가? 대부분 받침점이 있는 데를 흔히 축으로 삼습니다. 어딘가에 고정되어 있는 곳. 그죠? 그러면 A를 축으로 삼을까요? B를 축으로 삼을까요? 이쁘게 마음에 드는 거 골라보세요. 상관없어요. 뭘 고르시든지. 싫은데? 나 B 해야지. 자, A를 축으로 하겠습니다.
받침점 A를 축으로 하겠습니다. A를 축으로 하면 좋은 점이 뭐냐? 자, A를 축으로 하면 FA에 의한 돌림힘이 빵이 돼요. 맞아요? 축에 있잖아, 축에. 축에다 힘을 가하면 뭐 돌아가겠냐? 안 돌아가잖아. 그지? FA에 의한 돌림힘이 빵이 돼. 그 다음에 얘도 MG에 의한 돌림힘도 빵이 돼. 그치? 빵이 두 개나 됐으니까 얼마나 편해. 그래서 A를 축으로 삼은 거야. A를 축으로 삼아. 그럼 얘네들은 다 제끼고 2분하고 2분만 뭘 만드는 거야? 돌림힘을 만든 거지. 그치? 자, 얘가 만드는 돌림힘은 이 힘을 가하는 지점부터 축까지 팔 길이가 얼마야? 팔 길이가 얼마냐? 10. 아닌데? 무게중심이라는 건 전체 길이의 절반 되는 지점이거든요. 2분의 y 플러스 20. 그치? 근데 그게 여기서부터잖아. 그치? 맞아요? 20 플러스 y 나누기 2 할 거잖아요. 근데 나는 어디를 알고 싶은 거니까 여기만 알고 싶은 건데? 거기서 y를 빼면. 그쵸? 그죠? 그럼 얼마? 20 더하기 y의 절반에서 얼마를 빼고 싶어요? y를 빼고 싶어요예요. 맞아요? 그럼 얘 얼마야? 10 더하기 0.5y 빼기 y잖아. 그러니까 10 더 빼기 0.5y 하면 되겠다. 그지? 됐나? 그러면 여기 팔 길이가 10l 더하기 된다. 빼기 0.5y네. 자, 그럼 이제 팔 길이 구했으니까 돌림힘을 써봅시다. 자, 요 무게, 막대의 무게가 만드는 돌림힘은 m, g, 10l 빼기 0.5 y죠. 맞습니까? 자, FB가 만드는 축이 여기야. FB가 만드는 돌림힘은 맞아요? 힘 얼마? 20분의 9. 팔 길이 얼마? 그렇지. 그래, 야랑 뭐하다? 같다. 같으니까 안 돌아가지. 그치? 그 얘를 풀면 y가 나오겠죠? 제가 해요? 내가 하냐고? 빨리 해. y 얼마? 그리고 하는 동안 좀 쉴까? 아이고 허리야. 2L 해줘야지. 2L. 됐죠? 여러분 지금 이게 한 문제예요. 이게 난이도가 몇 정도 됐어요? 모르겠는데 아직 끝까지 안 갔어요. 자, 아직 마지막 답을 못 냈어. 중간 중이야, 중간. 마지막 답을 위한 우리의 중간 과정 중이야. 자, 아직이야, 아직. 자, 그 다음 뭐냐? 조건이 이제 처음에 A 조건이 이런 상황인데 조건을 바꿨대요. 아까 이렇게 땡땡땡땡땡 해갖고 여기가 여기가 2L이 된 거지. 그지?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는 아까부터 얘기하지만 20L이지. 그지? 그 다음에 이제 물체가 아까는 여기 있었잖아. 물체를 위치를 바꿨대. 네. 제가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고 싶었나 봐요. 자, 바꿨대. 그리고 이분은 여전히 뭐 이렇게 있겠지? 이번 근데 여전히 역학적 평형 상태래. 그리고 대신 FA랑 FB의 크기가 아까랑 달라졌겠지. 물체의 위치가 바뀌었으니까. 그걸 줬어. 얼마라고 줬냐? 10분의 7. 뭐래? 2분의 1. 고마워. 그래 줬어. 그래놓고 그럼 요 상황에서 물체는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X를 구하래. 그럼 이제 다시 돌림힘의 평형을 또 이용합니다. 여전히 지금도 뭐 하고 있는 중이니까 돌림힘의 평형을 이루고 있는 거니까 이번엔 축을 어디로 삼을까요? 뭐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뭐 별로 이득이 될 게 없어요. 양쪽 다 아무 데나 해도. 하던 걸로 하면 안 되나? A로 할게요 그냥. 아까도 A로 했으니까 여기를 축으로 삼으세요. 그죠? 그럼 여기를 축으로 힘을 그려보면 이 물체가 막대를 누르는 힘 5분의 1 mg. 원래 막대 자체의 무게 mg. 그리고 B가 막대를 떠받치는 힘 FB 2분의 1 mg. A가 떠받치는 힘을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축에 있으니까.
그러면 빨간 화살표하고 노란 화살표가 만드는 돌림임의 방향이 반대니까, 그지? 그것들을 합성했을 때 0이 되게 만드시면 되는 거죠. 자, 얘네 둘부터 합시다. 자, 이 5분의 1 mg, 요분, 그죠? 얘가 만드는 돌림힘은 5분의 1 mg 곱하기 x죠. 길이를 모르니까, 팔 길이를. 맞아요? 여기요? 저기요? 네. 그죠? 자, 두 번째, 여기 막대. 막대가 만드는 돌림힘을 골라도 팔 길이를 알아야 되네. 여기서 무게중심까지 길이가 얼마야? 왜? 20 플러스 2에 봐봐라잉. 자, 아까 나지, 이해? 그지? 무게중심은 전체 길이의 어디? 야! 전체 길이의 어디? 가운데! 그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얼만큼? 11L이더라. 11L. 그지?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1L이란 말이야. 근데 내가 알고 싶은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알고 싶은 거 아니야? 얼마야? 그렇지! 9L이죠, 9L. 그래서 9L. 이렇게 하면 돼. 그럼 이렇게 두 마리는 이 노란 거 두 마리가 만드는 돌림음이지? 자, 이제 빨간 놈이 만드는 돌림음 하는 거야. 2분의 1 mg 팔 길이 얼마? 팔 길이 얼마? 그렇지. 그러면 뭐가 나와? x가 나오겠지 아마. 해봐요. 참, 손을 움직이는 애는 아무도 없다잉. 자, 답은 모르지 나도. 오랍니다 여러분. OL이랍니다. OL. 되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질문은 뭐예요? X예요. 자, 저 X 하나를 하려고, 그지? X를 하려는데 Y도 구해야 되고, Y를 하려고 그랬는데 질량을 몰라서 M도 구해야 되고, 마지막 OL을 위해서 여기서부터 저까지 가는 거야. 오케이?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교재 17페이지에 보면 아래쪽에 퀴즈가 있는데 비슷한 문제거든요? 그 퀴즈 한번 풀어봐요. 거기 문제에 주어진 대로 차근차근 해가면서. 이거예요? 네. 얘는 지울게요. 뭐 책에 다 풀이 과정이 있는 거니까. 안 돼요. 벌써 53분이야. 아까 쉬는 시간 괜히 했어. 하고 싶은 거 다 못하잖아. 하고 싶은 게 있어. 그거 얼른 지웠어. 빨리 하고 싶어요. 하지 말까? 집에 가서 해오나? 자, 문제를 푼 다음에 아무도 말하지 않기. 아무도 말하지 말아봐. 모두 다 맞으면 여기서 그만.